자, 아까 이 아미노산 구조를 그리면서 이거 꺼졌네. 짜자잔. 자, 아미노산 구조 그리면서 중심탄소에 수소 하나 붙어 있고 아미노기 붙어 있고 카복실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 아미노기라고 하는 게 그 화학적 성질로는 염기성의 성질을 가져. 염기성. 카복실기는 화학적인 성질로 산성의 성질을 가져. 산의 성질. 그래서 한 물질 안에 산과 염기가 둘 다 있는 게 신기해서 이름 붙인 게 아미노산이라고 했지. 아미노산, 그지? 염기면서 산인 게 특이해갖고 이름을 붙인 거야. 이때 아미노산이 결합될 때를 잘 봐야 돼. 자, 복사한 다음에 오른쪽에다 하나 붙여놓고. 자, 이게 결합되는 과정에서 이거 지울게요. 결합되는 과정에서 물이 빠지면서 결합하거든. 그 물이 빠지려면 제거돼야 될 파트가 어디냐면 여기서 OH가 제거되고 여기서 H가 제거돼야 물이 빠지는 거야. 그 물이 빠지면 남는 결합이, 내가 색칠해볼게. 남는 결합이 여기 부분 남지 결합, 다음에 여기 부분 결합 남지. 이 남는 결합끼리 연결된다고. 그림으로 그려보면 N과 H가 이렇게 있고 다음에 C랑 O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형성된다고. 이 결합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이야. 알겠니? 이 결합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 물이 빠지는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물이 빠진다. 물이 빠지면서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 이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 개수를 물어볼 수 있어. 아미노산 2개가 연결되려면 펩타이드 결합 하나지. 아미노산 3개가 연결되려면 2개. 4개가 연결되려면 3개가 필요한 거 보여? 규칙성 보이냐? 10개 연결되려면 펩타이드 결합은 10개 아미노산이 연결되려면 펩타이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결합하려면 9개라고. 그 N-1이라니까, N-1. 거기다 좀 체크할게요, 거기. 밑에. 10개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는 9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야. 그 물 분자도 9개가 빠진다. 이게 괜찮아? 다음 구조 다시 한번 정리할게. 구조가 아미노기 있고 카복실기 있고 수소 원자 있고 곁사슬 있었지? 이게 탄소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탄소 중심으로. 중심 탄소에 저 4개가 붙어 있다. 수소 원자 하나, 카복실기 하나, 아미노기 하나, 그다음 곁사슬. 그 곁사슬의 종류가 20종류인 거지? 다음 뒤로 넘어가서 단백질이 형성될 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물이 빠지면서 연결된 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잖아. 그럼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이 겁나 많겠지. 그래서 이름을 펩타이드가 겁나 많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라고도 해. 폴리라는 접두사를 붙인다고. 폴리펩타이드. 계속 연결된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라고도 한다. 그러면 이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됐는데 요거 기억해야 돼. 봐봐. 단백질이랑 폴리펩타이드가 반드시 1대1은 아니야. 1대1은 아님. 무슨 소리냐면 여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 자, 단백질 중에서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가 몇 가닥 필요한지 봐봐. 이게 첫 번째 폴리펩타이드 가닥이 뭉친 거고, 이거 두 번째 폴리펩타이드가 뭉친 거고, 이건 세 번째 폴리펩타이드, 이건 네 번째 폴리펩타이드. 이 폴리펩타이드 4개의 사슬이 하나의 단백질을 이루고 있지. 그래서 반드시 1대1은 아니라는 거야. 폴리펩타이드 하나가 단백질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고. 헤모글로빈처럼 4대1인 경우도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거기 밑줄 그어놓을게. 헤모글로빈은 4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모여있는 구조더라 라는 거. 헤모글로빈은 4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모여있는 구조다.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 볼게. 단백질 종류 이미 설명 다 했어. 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적혈구에 있는 그 산소 운반 단백질이지. 산소 운반하는 거.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피부나 연골이나 뼈에 있다. 뼈. 피부, 연골, 뼈. 여기 들어있는 게 콜라겐.
특히 피부에서는 탄력을 담당하지. 피부에서는 탄성을 담당한다. 탄성, 피부의 탄력. 젊은 애들은 뭐 1초에 100개의 콜라겐을 만들 수 있다고 쳐봐. 근데 늙은 사람은 1초에 20개밖에 못 만들어. 그 만드는 양 자체가 부족하니까 피부가 처지는 거지. 또 피부가 안 처지려면 내가 못 만들면은 넣어주면 되지. 넣어주면 돼. 그 넣어주는 기술을 잘 개발하시면 떼돈 벌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하나 있지. 네. 단백질이잖아. 먹는 약으로는 안 돼. 약을 먹으면 위가 하는 기능이 단백질 소화 아니야? 근데 콜라겐이 단백질이지. 먹으면 그걸 소화시켜버려. 그렇지. 그래서 발라야 되는데 콜라겐 자체가 크기가 커. 그 잘 흡수가 안 돼. 콜라겐 단백질 자체가 크단 말이야. 흡수가 잘 안 돼. 근데 만약에 이걸 흡수를 시켜서 80대 노인이 20대의 피부에 탄성을 갖출 수 있게끔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돈이 되겠어 안 되겠어? 연구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아직 그래서 생명이 발견되지 않는 거 그럼 많지. 근데 이게 외부에서 넣는 게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야.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지금 한 50대 됐겠다. 중년의 여성이 동안 피부, 20대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취재를 했어. 근데 그 비법이 뭐였어? 돼지 껍질 팩이었어. 돼지 껍질에 콜라겐이 많거든. 그 돼지 껍질을 익혀갖고 그걸로 얼굴 팩을 하는 거야. 그러면 큰 분자긴 한데 일부 들어가니까 그게 탄성이 유지되는 거 아니야. 되긴 돼. 근데 그걸 효과적으로 적은 양으로도 탁 넣어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화장품 위에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공부 많이 해. 전공하고 이렇게 연구하면은 할 만한 거 많다. 다음 케라틴. 이게 이제 머리카락과 손톱 관련된 건데 머릿결이랑도 또 관련된단 말이지 단백질이. 케라틴을 이제 공급을 해주려고 케라시스 이런 샴푸 들어봤지? 그게 이거를 좀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좀 머릿결을 가꿔보겠다는 그런 목적인데 머리카락, 손톱. 이거 뭐가 무슨 단백질인지 매치시키는 거 문제 나온다. 다음 마이오신과 액틴 너무 중요한 거. 이게 근육 성분이야. 근육이 마이오신과 액틴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게 생명과학 1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 마이오신과 액틴 되게 자주 나오는 거 알아봐. 다음에 수정체 성분. 수정체 뭔지 알아? 눈 안에도 렌즈 같은 성분이 있잖아.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는 그 렌즈 성분의 물질이 있는데 그게 단백질이야. 크리스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이게 계란 흰자처럼 투명해. 그러니까 빛이 내 눈으로 들어가서 굴절돼갖고 이제 상이 맺히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단백질, 즉 계란 흰자가 변성될 수 있지. 열이나 이런 걸 받으면 변성돼갖고 허옇게 되지 않냐? 그 투명한 게 사라지지? 맞아? 크리스탈린 단백질도 변성될 수 있어. 자외선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거나 또는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이제 단백질이 노화된단 말이지. 그럼 변성이 될 수가 있어. 그럼 변성되면 그 색깔이 어떻게 될 것 같아? 탁해지겠지, 허옇게 되겠지. 그게 너네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백내장이야. 들어봤지? 백내장. 그 크리스탈린이 허옇게 되는 거라고. 다음 인슐린 볼까? 인슐린은 우리 호르몬 중에서도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었고 아밀레이즈가 대표적인 효소지. 효소가 아까 기질을 인식한다고 했어. 아밀레이즈의 기질은? 아밀레이즈가 하는 역할이 뭔데? 뭐로 바꿔? 아까 했잖아. 녹말을 엿당으로 바꾼 다음에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는 게 아밀레이즈의 기능 아니야. 그러면 아밀레이즈의 기질이 누군 거야? 아밀레이즈가 인식해서 굳는 물질이 뭐냐고. 녹말이라고. 녹말. 얘는 셀룰로스에 못 붙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셀룰로스를 분해 못하는 거야. 내가 상추를 먹는다고 해서 그 상추로부터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어? 못 만든다니까. 왜? 효소가 인식을 못해. 구조가 안 맞아서. 알겠니? 근데 그 풀을 뜯어먹으면서 밥심을 내는 애들이 있지. 소나 이런 애들, 소, 염소 이런 애들 있잖아. 걔네들 풀 뜯어먹는데 거기서부터 포도당을 섭취한다고. 그럼 걔네는 그 효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없어. 소 자체는 그 효소를 못 만들어. 대신 그 위에 사는 미생물이 만들어줘. 미생물이.
그래서 그 위에서 사는 미생물들이 분해해주는 거를 걔네가 먹고 사는 거야. 네. 그럼 기생 기생은 아니 공생이지 공생 같이 사는 거지. 그 세균들은 소 위 안에서 편안하게 음식물을 받아 처먹을 수 있다면 소는 그걸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 아. 지금 마스크 안 끼고 이런 식으로 대체하면 너는 감기 싸고 넘길 수 있는데 내가 옮겨주세요. 내가 매너 있게. 이거 껴 계세요. 이거 끼면 직방으로 걸릴 수 있어. 옛날에 학교 안 가는 방법 중에서 아폴로 눈병 유행할 때 아폴로 눈병 걸리면 학교 안 보내고 그랬거든. 못 오게 했어 학교에서. 출석 체크는 해주고 학교에 오지 말라고 시켰단 말이야. 전염병이잖아 전염병. 아폴로 눈병 걸리면 눈이 시뻘개지거든. 그때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고 도망가? 아폴로 눈병인 척 하고 도망가는 거야. 그 미친놈들 중에서 화장실에 있는 비누를 눈에다 비벼. 눈이 빨개져.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저 아폴로 눈병인 것 같아요. 옆으로 도망간 새끼도 있었어. 천재. 나 학교 다닐 때. 해봐야겠다. 또 저러고서 걸리고 병모가 알려줬어요. 이지랄하라고 저거. 응? 나 뉴스에 나온다고 그러거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핵심이 이거지. 요거 입체적인 모습과 기능이 달라. 이 입체 구조가 왜 다르지? 뒤에 밑줄 거 이거 소수로 나오면 적어라. 아미노산 종류수 배열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이거라고. 아미노산 종류 수 배열 순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밑에 단백질의 기능이니까 빠르게 살펴볼게요. 이거 몸을 구성한다 해서 머리카락 케라틴, 근육은 마이오신과 액틴, 적혈구는 헤모글로빈, 뼈에는 콜라겐, 수정체는 크리스탈린. 아까 했어 안 했어? 했지. 몸을 구성한다고. 화학 반응 촉진한다는 게 효소야. 아까 말한 아밀레이스 같은 효소. 생리작용 조절한다는 게 인슐린 같은 호르몬. 몸을 방어하는 게 항체. 다 했던 거지? 그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는 거는 그람당 4가 나오는데 탄수화물도 그람당 4, 단백질도 그람당 4, 지방만 그람당 9.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은 에너지원으로서 밥을 먹기보다는 그 지방 성분을 먹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밥을 조금 먹고 지방 성분을 먹는데 그 지방이 풍부한 그런 식품이 있어. 대표적으로 아보카도 이런 거. 그런 거랑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을 조금 먹고 아보카도 같은 걸로 에너지를 섭취하는 거지. 됐고요. 뒤에 단백질 부분만 문제 풀어볼게. 1번부터 7번 풀어보시고 뒤에서 8번까지 풀어보면 돼요.